반갑습니다. 서영국어 최사연 선생님이에요. 자,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는요, 여름방학 특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 특강으로 너무 막 헤비한 거, 그러니까는 무겁고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서는 우리 만나면은 좀 힘들겠죠? 네, 여름방학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공부를 해야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2학기 예습도 해야 되고, 뭐 복습도 해야 되고 바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이 바로 중학국어 111 단어입니다. 선생님이랑 빠르고 쉽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학 국어의 핵심 어휘만 가지고 이제 함께 어떠한 뜻인지 알아보고 그 예문까지 같이 보면서 익히도록 할 겁니다. 총 뭐 하루에 하나씩 정도라고는 했지만은 30개로 나눴으니까는요. 그냥 선생님이랑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바로 끝낼 수 있는 아주 짧은 강의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기억하시고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선은 중1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중학 전학년이 모두 다 들어도 되는 수업이다라는 것. 자,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전형적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전형적이라는 뜻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긴 하지만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바로 어떤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또는 그러한 것을 말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부류의 특징, 만약에 전형적으로 그 사람은 욕심이 많아 보여. 전형적으로 굉장히 똑똑해 보여.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그녀는 전형적인 한국의 여인상이다. 뭔가 한국의 여인상 하면은 굉장히 단아하고 그리고 뭔가 여백의 미가 있고 막 그런 느낌? 네,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타당성이라는 뜻. 자, 타당성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나 뭐 주장하는 글 같은 거 공부할 때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타당성은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주장을 할 때 그게 타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왔지요. 그래서 이 글은 타당성이 충분하다. 이런 것. 네, 그럴 때 타당성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통념이라는 단어예요. 통념이라는 단어도 들어봤을 텐데요. 자,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통념이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을 통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사회적인 통념에 어긋난다라는 이런 표현들. 저 사람의 저 행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에 어긋나. 그런 건 사회적인 통념, 즉 통념에 어긋난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입니다. 필연적. 자, 필연적이라는 거 아마도 우리 뭐 소설 공부할 때도 개념 공부할 때 좀 공부를 해봤을런지 모르겠어요. 자, 필연적이라는 건 뭐냐면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바로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필연적의 반대가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바로 우연적이 되는 거겠지. 그럼 우연의 반대 필연.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는 필연적이지 않다죠. 만약에 필연적이면 어떨까요? 각 나라의 언어가 다 똑같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배타적이라는 표현은 또 뭘까요? 자, 배타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남을 따돌리거나 또는 거부하여 밀어내치는 또는 그러한 것을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문화를 잘 받아들여. 그러면은 그거는 잘 받아들이니까 뭔가 수용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배타적이라는 건 밀어내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럼 수용과 조금 반대되는 표현이다라는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쉬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부족은 매우 배타적이었다. 그 부족은 뭔가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좀 힘들었다. 뭐 밀어내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답습입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뜻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바로 나올 겁니다. 예로부터 해오던 방식이나 수법을 조차 그대로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예로부터 해오던 방식이나 수법을 그대로 쫓아서 행하는 거, 그것을 답습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답습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전통의 뭐 계승과 답습은 다른 문제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쫓아서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잘 받아들이고 이어나간다의 의미가 아니고 약간 부정적인 의미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 바로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뭐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청소년들의 어떤 정체성을 잘 확립할 수 있도록 뭐 이러이러한 어떤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라는 거. 뭐 만약에 내가 또는 내가 살던 그 시대에 뭐 다른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식민지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이런 거. 아, 이럴 때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번째 도모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도모하다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책과 방법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 어떤 방법을 세우는 것을 도모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재미있는 일을 벌이기 위해서 아, 일을 도모해야지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훗날의 일을 위해 함께 도모하자 이런 표현 쓸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9번째 수익입니다. 수익이라는 표현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제와 관련된 기사 이런 데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이익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수익, 거두어들이다. 거둘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거두어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찾는 중이다. 아, 이익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0번째 존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존속이라는 거, 요거는 뭐 문법에서도 가끔 나오는 단어예요. 어떤 현상이 그대로 있거나 뭐 어떤 현상이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대로 있거나 또는 계속되는 것을 뜻하는 거구나. 뭐 예를 들어서 그 풍습은 우리 삶에 존속하고 있다. 그럼 뭐요? 우리 삶에 그대로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11번째 출현입니다. 출현. 자, 출현이라는 낱말을 여러분들이 다른 것과 조금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나타나거나 또는 나타나서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 나타나거나 나타나서 보이는 게 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녀는 상표권을 출연했다. 요럴 때 쓰이는 겁니다. 영화 출연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연기를 하다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 이거 왜 또 써있지? 자, 유추하다입니다. 자, 유추하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냐?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입니다. 아, 유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측하는 일, 유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겠죠? 뭐 사건을 보니 이 일의 원인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뭐 논설, 문이라든가 아니면 논증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유추라는 표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째입니다. 감각적입니다. 감각적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 문학작품에서 시와 관련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내용들과 관련될 때 많이 쓰이죠. 감각을 자극하는 또는 그런 것 뜻이에요. 그냥 그대로. 자, 그래서 이 시는 감각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 감각적인 것을 자극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감각기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시각이라든가 촉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등등등. 아, 그러면 그런 시각적인 심상, 촉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이 많이 쓰인 시 감각적인 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4번째입니다. 관조라는 표현도 들어봤을 거예요. 처음 들어봤다면 알아두셔야 됩니다. 많이 보여요. 이제 나중에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막 흥분돼서 막 이렇게 달려드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시는 관조적이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는 듯한 고요한 마음으로 살펴보는 듯한 그러한 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5번째입니다. 짜임이에요. 자, 짜임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조직이나 구성. 그래서 이 글의 짜임은 어떻다라고 우리 국어 시간에 많이 공부하죠? 아, 글의 조직이나 구성을 뜻하는 거구나. 그래서 뭐 글의 짜임을 살펴보자. 이런 겁니다. 자, 16. 허구적입니다. 요 허구적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요것도 이제 개념과 관련된 표현들에서 많이 나오죠. 사실 없는 일을 사실처럼 꾸며 만드는 성질을 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허구성이죠. 자, 그래서 소설의 대표적인 특징은 허구성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17번째 구현입니다. 구현이라는 표현은 요새 많이 이제 조금 뭐 AR, 뭐 VR 이런 데에서 많이 이제 조금 쓰이는 그러한 단어예요. 자, 어떤 현상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하는 거. 구현.
아,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구현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상현실을 현실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아, 가상현실을 현실적으로 구현했구나. 구체적으로 나타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8번. 자, 풍류입니다. 풍류라는 표현도 들어봤을 텐데요.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 또는 그렇게 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 옛 시조라든가 아니면 옛 문학작품에서 뭔가 풍류가 나타난다. 이런 표현들 쓰입니다. 우리 조상은 풍류를 즐기는 민족이었다. 아, 뭔가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을 가지고 또는 그러한 일들을 즐기는 민족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9번째 각박한입니다. 자, 각박한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없고 삭막한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현실이 안타깝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각박한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 인정이 없고 삭막한 이런 표현. 20번입니다. 달가운이에요. 자, 달가운 같은 경우에는 거리낌이나 불만이 없어서 마음이 흡족한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자체는. 그런데 보통 쓰일 때에는 뭐 할아버지는 달가운 표정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부정되는 표현이랑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21번입니다. 덧없이라는 표현. 이것도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는 덧없이 흘러간 세월을 떠올렸다.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22번 명료한. 네, 이것도 이제 국어 시간에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자, 뚜렷하고 분명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명료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너의 대답은 매우 명료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글 자체가 굉장히 뚜렷하고 분명해. 아, 명료한 글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23. 해스칸입니다. 이것도 이제 문학작품 같은 데에서 많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얼굴에 핏기나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파리하게 보이는 거. 핏기나 생기가 없어. 막 이렇게 붉은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소녀는 해스칸 얼굴로 나타났다. 이런 표현들. 그러면 소녀가 아마도 어딘가 아팠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24번 경청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죠. 경청하세요 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다 라는 겁니다. 바른 태도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요런 거겠죠. 25번입니다. 생경한입니다. 생경한 같은 경우는요. 세상 물정에 어둡고 완고한 것 또는 뭐 익숙하지 않아 어색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디 지방에 살다가 갑자기 시내 대도시 뭐 어디 서울에 막 올랐어. 그러면 그 풍경이 어떨까? 굉장히 생경하겠죠? 자, 예를 들어 도시의 생경한 모습에 놀랐다 이런 겁니다. 26번입니다. 뭉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뭉치다라는 표현도 들어봤을려나? 자, 문학작품에 좀 많이 나옵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 따위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넘기는 그러한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뭉치는 태도에 더 화가 났다. 요런 거. 네, 그럴 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7번입니다. 우회적인이라는 거. 자, 요것도 이제 선생님이 뭐 개념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내용상에서 많이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요런 거 많이 쓰입니다. 곧바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는 성질을 우회적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멀리 돌아서, 돌려 말하는 거예요. 이 글은 우회적인 표현이 돋보인다. 이런 거죠. 28번입니다. 동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동하다. 자, 동하다라는 건 뭐냐? 어떤 욕구나 감정 또는 기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도 마음이 동하여 일어섰다. 그도 마음이 동하여 한술 떴다. 이런 겁니다. 자, 29번 바로 심상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시에서 꼭 쓰이는 개념이죠. 자, 앞에서도 잠깐 감각적인 이야기 할 때 나왔었는데요. 시어에 의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체적이고 선명한 영상이나 감각적인 인상. 그래서 마음 심자 그리고 영상, 인상 이렇게 해서 심상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 시는 시각적 심상이 돋보인다. 아, 그럼 눈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마음적으로 떠오른 인상이 돋보이는 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0번입니다. 바로 문체입니다. 문체라는 표현들도 이제 개념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옵니다. 자, 문체 같은 경우는 문장에 드러나는 작가의 개성이나 이 문장에서의 개성적인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대본을 많이 쓰는 시나리오를 많이 쓰는 그 작가들, 대표적인 작가들 보면은 그 특유의 문체 그리고 그 배우들이 하는 말투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한 그 내용에서 그걸 글로 표현한다면 그걸 문체라고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뭐 우유체, 만연체 이렇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글은 간결한 문체가 눈에 띈다. 아, 간결하게 쓰는 게 눈에 띈 거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중학국어 1일 1단어 어때요? 굉장히 빠르죠? 네. 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개념들 위주로 한 단어들 묶어서 모아 놓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아, 이 단어들 정도는 내가 꼭 알아둬야겠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또 2강도 있어요. 1, 2, 3으로 나눴지만 모두 들을 수 있다고 했죠? 2강도 시간 내서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